자, 이제 코리아 백시아 또 이델리온 박근호 파트너와 함께 또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주말 잘 보냈습니까? 네. 자, 어떤 이슈들 뽑아오셨는지 한번 보죠. 네, 4대 빅테크 자본 지출 더 늘려 AI 버블론에도 랠리 전망. 야, 이거 지금 시장에서 이거 이상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없죠?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4대 빅테크가 자본 지출을 줄여버리면 뭐 삼성이든 SK든 엔비디아든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을 올리고 있고 유지시키는 어떤 원동력인데 이걸 한번 좀 첫 번째 이슈로 좀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지출은 투자라고 이해하면 되죠? 네네. 네. 자, 원 위안 통화 수합 70조 원 규모고요. 한중 MOU 7건 체결. 예. 엄밀히 얘기를 하면 체결이라기보다는 그냥 연장이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일단 시장에서 그냥 좀 약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해봤는데 이거 말고도 앞에 이제 7건이니까 6건이 있는데 뭐 좀 약간 러프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도출이 돼서 뭐 괜찮다 이렇게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무난하다라고 얘기한 거. 네. 사실 그게 호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한국에 온 거는 미중 정상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기보다는요. 뭐 결과 보시면 아시지만 사실 미중 정상에서 딱히 뭐 대단히 뭐가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그냥 현상 유지, 연기 이 정도니까. 내년에 선전에서 에이펙 정상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오면 내년에 되게 모양새가 우스워지죠.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시 주석이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신을 대하는 이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진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좀 마음이 좀 움직였던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계속 이렇게 이 대통령이랑 대화를 많이 하대요. 네.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빵이 맛있다고 해서 200박스를 추가로 네, 황남빵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원래 하던 거 연장 안 할 수 사실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되게 한중 간의 관계가 진짜 사드 이후에 그러니까 2017년 이후에 뭔가 좀 다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됐다라는 것만큼은 이것만큼 호재가 뭐 있겠나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교촌, 제주 맥주, 빙그레, 젠순왕 테마주 급등락. 뭐가 호재고 뭐가 악재였습니까? 네, 사실 뭐 목요일 밤에 있었던 거긴 합니다만은 이제 주가들은 금요일 날 움직였으니까 그러면 네. 교촌 치킨 같은 경우는 왜 움직이는지 모르긴 하겠는데 뭐 사람들 치킨을 많이 시켜 먹을까 봐 주가가 올랐어요? 시초가는 엄청 띄우고 다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제주 맥주를 거기서 마신 건 맞는데 그 젠순이랑이랑 그 이재용이랑 정의선 회장 깐부 그 치킨집에서 먹은 게 네. 제주 맥주였어요. 제주 맥주도 먹긴 했는데 제주 맥주도 시초가는 띄어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테마주는 뭐 테마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은 뭐 현대 그다음에 뭐 현대차. 삼성 그게 실질적인 테마주인데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 그 그래픽 카드 갖다가 뭐 어디다 쓸 건데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지금 미국이랑 중국 자동차 기업들 대비해서 가장 밀리는 부분이 자율주행이거든요.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다 그 모빌아이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근데 현대자동차는 지금 모비스랑도 자율주행을 하기도 하고 현대 옵토에버랑도 하기도 하고 뭐 포투디닷인가 그 기업도 하기도 하고 그것도 SDV 때문에 일부러 만든 회사죠. 네, 지금 뭐 어디 뚜렷하게 어디랑 뭐를 한다라는 주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셌던 게 그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이제 상장돼 있는 기업인 모비스는 좀 약간 무겁고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가 굉장히 상승률이 가장 좀 컸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 뭐 현대자동차가 오히려 더 디지털 트윈의 그 어떤 수혜를 받을 것 같긴 한데 뭐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물리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렇죠. 거죠. 뭔가를 네. 실험을 할 때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아무튼 뭐 금요일 날 젠순왕 테마주의 날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빙그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유. 네. 네. 그것 때문에 그랬고. 그거 막 이렇게 박스에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더라고요.
그렇게 외국인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사실은 앞서 그 프리마켓 시장 잠깐 보니까 YG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한 7% 이상 이렇게 크게 오르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하이브가 사실은 먼저 움직였죠, 엔터주 중에서. 금요일 기준으로 그 우리가 보통 뭐 빅4라고 얘기를 할 때 YG, JYP, SM, 하이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이브 빼고는 전혀 상승이 없었습니다. 네, 네, 네. 계속적으로 횡보했었어요. 이 며칠 그대로지 않았어요? 네. 시장은 계속 올라와 가는데 뭐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엔터주들이 꼭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약간 흉내는 내줘야 되는데 엔터주들이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여줬다가 하이브는 아무래도 뭐 기다렸던 이제 뭐 BTS가 3월 달에 공식적으로 이제 완전체 컴백을 한 후에 60차례 이제 그 앵콜 빼고 60차례 정도 공연이 지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하이브 입장에서는 미니멈으로 8천억 정도의 매출. 그다음에 MD랑 뭐 여러 가지 굿즈 말씀하시는 거죠? 다 합치면 1조 2천억의 추가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해서 혼자만 올라가고 있었죠. 네. 참 하이브는 두 가지 노이즈, 그러니까 오너 노이즈, 네. 그다음에 뉴진스 노이즈, 이 두 가지 노이즈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BTS 없는 상태에서도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고 있는 네, 늘었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거죠.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런 분에서 봤을 때. 그리고 굿즈 같은 경우도 뭐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뭐 잘 됐다 말 이러는데 사실 하이브의 굿즈 매출력과 비교하면 사실은 사이즈 차이가 좀 크고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회사인데 이런 악재들 일단 뉴진스는 사실은 또 항소한다고 그러니까 아직은 딜레이가 결과가 되겠고. 나왔는데 완벽하게 하이브의 승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뉴진스 악재는 사실상 이제 거의 뭐 해소돼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오너 악재만 나오는 거네요. 네. 뭐 그 오너 악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기업들은 우리가 전례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아 최대 매출에도 이익 절반 급감 역시 관세 문제. 네. 매출 원가가 4% 정도 올랐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70%였다가 이제 80% 초반까지 매출 원가 예. 올라갔는데 영업이익이 뭐 49% 정도 감소가 어휴. 됐죠.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금요일 날 현대자동차 치고 올라가는데 기아차도 점심때에서부터 좀 따라 올라가다가 어떤 발표 나오고 나서 결과 나오고 나서 이제 훅 쳐졌다 좀 약간 만회를 해줬었는데 이걸 과연 이제 젠슨항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젠슨항도 아니고 뭐 저는 이게 뭐 GH200인지 GB200인지 아직 시장에서 확실하게 블랙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 그런 얘기도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있긴 한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이게 테마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여기에 관련된 삼성, 뭐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어떤 엔비디아 칩을 갖고 조금 더 한 단계 좀 당장은 아니더라도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에 속해 있긴 합니다만은 뭐 분위기는 많이 좀 달라졌다라는 게 네. 가장 좋은 어떤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기사가요. 굉장히 상반된 두 가지 측면을 앞으로 이렇게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젠슨항 테마주라고 말씀하신 그 소위 말하는 GPU. 네. 현대차가 GPU 5만 주를 받아가지고 말씀하신 이제 미래 모빌리티 이쪽 분야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바짝 따라붙는 그런 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죠. 왜 현대차를 젠슨항이 지금 이렇게 좀 약간 북돋으려고 하냐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원래 과거에 이제 인텔의 아톰이나 그 엔비디아 GPU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 AMD 쪽으로 많이 돌아섰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항 입장에서는 뭐 사실 테슬라 다음으로 견제를 해야죠. 그렇죠. 현대차를 네.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키워야지 사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본인이 늘상 얘기하고 있는 그 피지컬 AI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한 네.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좀 있고요. 네이버도 지금 오늘 시초가가 뜨고 있는 것 같은데 금요일 날 그 네이버 우리가 보통 HTS 보면 이제 뉴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엔 안 나왔는데 세계 100대 로봇 기업에 네이버가 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로 네이버도 만약에 로봇 관련주 움직인다라고 하면 네이버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저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는 이제 그런 미래 모빌리티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 기대감을 주는 거고 새로운 모멘텀이 되는 건 분명한데 당장 손에 잡히지는 않는 거라 시차가 있다라는 거고 네. 이거는 이제 당장 이게 기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로였던 게 15%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15%에 대한 그게 두 회사가 합쳐서 연간 한 5조 한 3천억 정도 예상치가 나오더라고요. 그 영업이익 줄어드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장 눈앞의 문제고 요거는 한참 좀 걸리는 문제고 뭐 그런 식의 차이. 시장에서는 과연 미래 모멘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아니면 당장 실적이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더 받아들일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좀 볼만한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 첫 번째 AI 버블론 얘기 가보죠. 네.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냥 A서부터 Z까지 다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AI가 지금 있는 거라고 이제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4대 빅테크들이 이제 그 AI 이제 투자 캐펙스 관련돼서 시장에서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냥 통틀어서 정리를 해 드리면 계속 늘리고 있지만 내년에는 더 늘릴 것이다. 이렇게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4대 빅테크들이 그 AI 관련돼서 투자를 집중을 더 하면은 이제 뭐 엔비디아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 뭐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서버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이 지금 시장에서 중심의 섹터들이 다 이 빅테크의 자본 지출과 관련돼서 그렇죠. 상승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뭐 어떤 뭐 삼성전자 오르고 하이닉스가 뭐 떨어지고 올라고 그게 중요한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개 회사를 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아마존부터 볼까요? 네. 저희가 미국에서 3,500억 달러를 요구를 해서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라고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의 자본 지출 규모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3,500억이 작아 보일 정도로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본 지출이 1,180억 달러에서 1,250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게 올해만 이렇게 1,250억 달러를 올해죠, 투자한다는 올해. 거잖아요. 올해. 그럼 내년에 더 늘린다고 더 늘린다는 합니다. 얘기가 네. 되는 거고 그래야지 되는 거고 네. 내년에 줄인다 그러면은 얘기가 확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AI는 이제 그죠? 맛이 가는 거죠.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맞아요. 네. 자. 이번에 AWS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7조 원 투자한다는 얘기도 여기서 얘기를 한 거고.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일단 그 세계 1위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니까 업체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입니다. 일단 애저라고 그러죠. 네, 여기는 이제 AWS라고 보통 부르고 7월부터 9월까지 자본 지출이 349억 달러. 이게 그러니까 한 분기예요. 네. 3분기에 네. 350억 달러 된다는 얘기거든요. 3,500억 달러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렇게 되면 1년이면은 얼마입니까? 네. 1,400억 달러라는 얘기니까. 네. 참 그러니까 대단하네.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45%를 네. 돈을 썼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왔냐? 엔비디아, 반도체, 서버, 에너지 뭐 쪽으로 그런 온 거죠. 거라고 보시면 전력 되는데 문제. 근데 전망치가 이제 300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니까 300억 달러가 전망치였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7, 8, 9가 아마 1분기로 잡힐 텐데 일단 그 전분기 대비해서 그렇죠. 회계인도 우리랑 다르니까. 네, 일단 45% 정도 늘어났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얼마만큼 이 빅테크4가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네. 빅테크4가 돈을 쓰고 있는지 이게 지금 AI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 가는 거니까 알파벳 같은 경우는 뭐 3이긴 합니다만은 자본 지출 25년 네. 950억 달러 예상을 했고 전망치가 850억 달러에서 750억, 850억 달러였었는데 그게 계속 950억 달러까지. 계속 상향이 되고 있다. 내년에는 1,000억 달러 넘어갈 게 뻔하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가장 좀 최근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메타죠. 다른 앞선 세계 기업들과 좀 어떤 그 결이 좀 다른 기업이죠. 올해 이제 자본 지출 전망치가 700억에서 720억 달러였는데 일단 그것이 하단이 이제 기존의 660억에서 720억으로 올라오면서 일단 하단을 좀 높였다. 우리가 보통 뭐 코스피 지수 몇에서 몇 예상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하단이 이제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난주 주말에 보니까 뉴욕 시장 보니까 아마존이 시간 외에서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아마존이 사실 주가 흐름이 이 빅테크 중에 제일 좀 안 올랐죠. 무거웠죠. 거의 안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는 아마존 관련돼서 이렇게 본 거죠. 이제
1위이다 보니까 2위, 3위한테 그 어떤 이 마켓 쉐어를 자꾸 뺏긴다? 뺏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발표 나오고 나서 전혀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랐습니다. 아마존 차트가 있나요? 네, 차트 잠깐 보면서 네. 다음 장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 하나 더 있네요. 먼저 이제 뭐 이것도 당연히 짚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빅테크4가 돈을 얼마만큼 계속 지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하니까 뭐 영업이익이나 현금 흐름이 좀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가장 유의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자본 지출 증가가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우려가 된다. 이거는 월가에서 계속적으로 네, 나오고 있는 네. 부분이고 작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랑 AI 수요 따라잡기 위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 그러니까 지금 와서 멈추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러면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계속 밀어붙여갖고 이걸 그냥 하나의 어떤 그 큰 생태계를 완성을 시켜야 된다. 그 입장이죠. 빅테크4에서는.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이제 월가 쪽에서 나온 의견들 보시면 지금까지 빅테크는 이제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고 지금 쓰고 있는데 기존의 많은 현금 흐름이 이제 높은 밸류를 지지해 왔지만 엔비디아 제외하면 막대한 자본 지출 계획이 이어지고 있는데 잉여 현금 흐름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전환했다. 이게 지금 알파벳 구글이 현금 흐름에 확 꺾였습니다. 현금 흐름에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전환이 됐고 이 지점이 버블 생성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돈을 계속 쓰겠다고 하고 이 있는 쪽. 얘기는 진짜 이제 완전히 상반된 상황이 되는 네. 거죠. 돈을 쓰겠다가 아니라 돈을 쓸 수밖에 없고 쓸 수밖에 없다는 시장에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더 가겠냐라고 이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순환 투자니 뭐니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계속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이쪽이 계속 이쪽만 가다 보니까 자꾸 이런저런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의구심, 의문, 불안, 걱정, 그 다음에 공포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뭐 확 갈 수도 있겠지만 또 뭐 확 무너질 수도 있는. 근데 그거 아무도 모르죠. 빅테크4 차트 잠깐 간단하게 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 오른 게 사실 그 아마존은 그냥 보합입니다. 보합. 올해 그러게요. 1월 기준으로 거의 안 올랐어요. 그냥 지금 메타는 오히려 떨어졌고 최근에 알파벳이 제일 좋네요. 거의 1%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니까 알파벳이 제일 올해는 순항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좀 박스권인데 박스권을 좀 상단을 전고점을 뚫으려고 좀 하고 있고. 메타도 실적 발표하고 뭐 10% 정도 한번 네. 훅 가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아마존이 이번에 뭐 시간외에서 13% 큰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나름대로 이런 흐름들이 이 빅4 현금 흐름이 뭐 아마존처럼 뭐 유지를 해주던 아니면은 뭐 알파벳처럼 계속 올라가든 이게 실질적인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네 기업의 자본 지출이 네.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또 뭘까요? 메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이랑 결이 다른데요. 이 세 기업은 클라우드 사업이 따로 서비스해서 있고. 그걸로 예. 돈을 버는데 버는 메타는 그게 없죠. 자기네들만 쓰려고 그걸 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조금 시장에서 좀 안 좋게 보는 부분이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11%가 급락한 것도 결국은 얘네들은 돈은 물론 투자금도 3사에 비하면 조금 적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AI 투자를 자본 투자를 해서 수익성이 이 3사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조금 부진하다. 이익으로 하는 거죠. 예.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파트너님도 아까 중요하게 얘기했던 내년에도 이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줄어든다라는 얘기 나오면은 시장이 큰 굉장히 충격이죠. 크게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작년 8월에 AI 수익성 문제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엔비디아 주가 뭐 $100 이하까지 떨어진 적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주가가 지금 쭉쭉 올라와서 $200까지 올라온 건데요. 1년 사이에. 예. 어쨌든 이거는 사실은 그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체크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관심주 가보죠. 네. 엔비디아 관련주로 금요일 날 좀 약간 주목을 받았던 주식 이제 유니캐스트 갖고 왔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네, 예, 예. 드림텍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사실 강한 제일 센 종목이 뭐냐고 시청자들이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땐 기판이 제일 강합니다. 삼성전기, 심텍, 신텍, 뭐 그다음에 대덕전자, 네. 지금 TLB 이런 네. 회사들. 이노텍도 TLB는 또 저희 방송에서 추천드려갖고 굉장히 큰 수익이 좀 바닥권에서 추천드렸었는데 이 유니캐스트가 이제 엔비디아도 관련이 있고 이제 비메모리 관련돼서 우리나라 유통에서 거의 뭐 최성도권에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고객사는 인텔, 퀄컴, 엔비디아 칩, 이제 비메모리 칩을 우리나라에서 유통을 하는 기업인데 여기서 그냥 다른 얘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이 7천억대고 영업이익이 300억대인데 이 시가총액은 지금 2천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매년 똑같은 실적이 나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성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들쭉날쭉하면 오히려 이제 그럴 텐데 가장 중요한 거 금요일에 왜 올랐냐면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제슨 토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소형 컴퓨터라고 얘기도 하고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유니캐스트가 유통을 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번에 뉴스 중에 많이 나온 부분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서버 관련돼서 국내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비싸서 잘 안 쓰거든요. 그 엔비디아 걸로 만든 서버를 근데 그거를 유니캐스트가 역시 유통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뭐 당장은 아니지만 모멘텀이 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자율주행 관련된 자회사가 이제 AI 매틱스라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이제 사내 벤처 출신으로 나와서 만든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제 유니캐스트 자회사로서 엔비디아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 모멘텀을 엮여서 금요일 좋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윗방향 좀 여론을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를 했고요. 시간 관계상 차트만 좀 간단히 차트 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좀 약간 부침이 심하죠. 부침 좀 심한데 최근에 뭐 N자형 패턴 만들고 윗골을 좀 달고 있는 상황인데 삼각 수렴 모양도 좀 나는 것 같고. 네. 살펴보시면 사실 그렇게 크게 리스키한 자리는 아니고요. 글쎄요. 앞으로 이제 이런 비메모리 같은 것들 많이 이제 유통이 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서버,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돼서 유니캐스트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는 뭘 생산하는 데가 아니라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니캐스트도 한번 좀 주가를 한번 좀 차근차근 엔비디아 관련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개 방송 오늘은 월요일 날 뭐 준비하신 거 자료들 이제 네이버 밴드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읽어보실 만한 자료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검색하셔서 네이버 밴드 꼭 들어오시고요. 매일 오전 4시 반에 오후 4시 반에 이데일리온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함께 뵙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공개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또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또 많은 재미있는 얘기들, 또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 좀 여기서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